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오늘 아마 동부간선도로는 다 잠길 것 같은데요. 지금 새벽 5시, 6시 돼 가네요. 제가 1시간 전쯤에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은 며칠 전에 그 1편은 만들었는데, 나머지 거를 전멸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하루 종일 했을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중력이 없이는 이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되거든요.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각자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즐겁습니다. 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완성도를 집중력 있게 할 때마다 이제 끝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해 나가면서 약 한 40% 정도 끝나면은 우리 등산할 때 보면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사는 동네에는 보현봉하고 이 북한산 그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거든요. 비봉하고 보현봉이 있는데, 비봉 쪽으로 해서 그 구기동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문수사로 해가지고 그 대남문 그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야, 진짜 한 400고지 정도 올라갈 때까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다리도 아프고, 이걸 올라가는 게 맞아?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되거든요. 근데 그 400m 그 고지를 넘어가는 순간 그 시원한 그 느낌이 들면서 다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15년 전에 제가 담배 끊을 때 이 산을 자꾸 올라갔거든요. 우리 뒷산에 올라가면은 조금 지나면은 막 숨이 차오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 그림도 비슷해요. 이 그림도 40% 정도 완성을 하면은, 완성을 한 게 아니죠. 중간 단계쯤 가면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걸 언제 하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꾸 상상을 해요. 이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오롯이 그냥 집중해가지고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무슨 영화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사람들 많이 쓰는데 난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쓰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 생각하지 말고 힘차게 나가라는 뜻이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힘들어질 때쯤 돼가지고 참아야 돼요. 근데 그 참는 게 이제 이골이 나면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꾸 이제 겪어보고 이 정도 이제 넘어가면은 조금 있으면 좋은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뉴런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기관들이, 이 세포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래, 더 해. 나 안 힘들어. 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일종의 그렇게 되면은 좋은 버릇이 길러지는 거예요. 제가 의학적으로 어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그냥 경험상 그림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안 해버릇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자꾸 그러면은 진짜 40%좀 넘어가면은요, 포기한다니까. 이거 포기해도 괜찮아.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방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그게 계속 그게 생각이 난다고요. 아이, 그냥 그 정도까지 하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착화가 되는 순간, 자꾸 이제 게을러지면서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도 그 고개를 못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옛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이 4월달, 5월달이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 보릿고개라고 있었는데, 그 보릿고개야 뭐 저도 아니면은 이 젊으신 분들도 많이 겪어보잖아요. 돈이 없을 때가 있다고. 근데 예전은 그 농번기,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대부분이.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 얼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농사를 짓고, 도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항상 풍족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고비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은 쌀도 떨어지고, 아직 겨울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뭐 4월 16일까지는 추우니까요. 이 연탄은 떨어졌고 쌀도 떨어졌고, 이 다른 사람도 주변도 다 그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어디 간들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귀할 때가 있다고, 궁할 때가. 그런 식으로 이 그림에도 그게 와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기웃거리고 이 막 타박하게 되고, 아, 이건 내가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떨쳐내야 되는데, 그 보릿고개를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보릿고개에 그때쯤 되면은 그 백일홍이 피기 시작해요. 5월 달에서 이제 이 원추리꽃이라고 여러분들, 노란 꽃이 그 산속에 피잖아요. 그게 무슨 백합과인데 노란 꽃이 있어요. 그걸 원추리꽃이라고 하는데, 그 원추리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백일홍이, 또 배롱나무가 꽃을 피기 시작해요. 밑에서는. 그래서 섬진강 쪽에 가면은 그게 뭐 군락을 이뤄가지고 그 도로가에 쫙 펴 있다고. 근데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 꽃 보고 욕을 한다고. 아, 저놈은 남 속도 모르고 저렇게 흐드러져게 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꽃조차도 꼴 보기 싫은 게 보릿고개라고 옛날에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롱나무나 또 이제 봄 조금 지나면 이팝나무 이런 것들이 막 흐드러지는 거거든요. 이팝나무도 말하자면 그 쌀처럼 그게 꽃이 떨어지거든요. 질 때 보면은.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밥을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듯이 이 그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를 넘을 재간이 없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괜한 걱정을 한다고. 이게 내가 이 길로 들어서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거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웬만큼 세인들의 눈에 그래도 잘 그린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다고. 근데 그거는요, 성현들이 아닌 다음에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 심정이라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만 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 그리는 거 자체가. 잠깐만요. 목이 좀 잠겨서. 요새 목이 너무 많이 잠겨요. 이 에어컨 바람에 막 핑계도 많아요. 막 감기 걸려서 목 잠기고, 에어컨 바람에 목 잠기고. 지금 뭐 좀 새벽이라 그렇긴 하지만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한 다음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뭐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정도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거 참 걱정되네요. 뭐 이런 풍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저는 고생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뭐 우리 어른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죠. 뭐 그런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 참 짠하죠, 마음이. 지금 제가 이렇게 묘사하는 이 붓은 동물 털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지인께서 사시는 곳을 좀 들렀다가 뭐 잔뜩 그냥 뭘 얻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동물 털은 붓 만드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동물 털로. 보통은 다 이런 합성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그 세필도 그 1호 합성붓보다 이 4호, 3호 이 모필붓이 훨씬 더 가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이 좋은 붓은 3호, 4호, 5호까지 좀 이렇게 좀 큰 붓으로도 저 세필을 그을 수가 있어요. 저 가는 선을. 그 끝이 살아서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런 그 붓을 잘 만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그 조선시대 추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만들어 쓰고 그랬어요. 추사 김정희야 뭐 워낙 이 당대에도 이 글씨 잘 쓰기로 또 뭐 이 그림도 난초 같은 것도 잘 치기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이 부채 장수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채를 파는 그 장수가 그 추사 김정희 그 대문간 앞에서 좌판을 벌려서 그걸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그 추사가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 사람 좀 그 부채 좀 다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 가지고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난초도 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던져주면서 가서 한번 팔아보거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뭐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재미가 붙은 거야. 이 장사꾼이. 재미가 붙어가고 그 다음날 또 한지개를 지고 왔어. 그래서 이거 어제 그 고마웠다고 이거 좀 다시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추사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한 번으로 족하니라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비슷비슷해요. 한 번 맛이 들리면은 그거 앞뒤 안 가리고 자기의 어떤 그 경영이나 이런 거를 자꾸 잊는다고. 지금 제가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영, 관찰, 집중 이거 세 가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구독자 선생님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도 필요하고 이 그림을 즐기시는 분들조차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장사를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이런 게 눈에 보이죠. 근데도 안 하잖아요. 그 안 한다는 거는 참는 거거든, 그게. 근데 요즘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우리가 팝아트가 이제 미국에서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특히 작가들한테 심어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장사하는 법을 심어준 거예요. 그 팝아트의 그 어떤 사조를 보면은 마치 구멍가게나 슈퍼처럼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은 자기 가게에 들어오면 반드시 500원짜리라도 하나
들고 나가게 한다. 이게 거의 장사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스스럼 없이 한 게 이제 팝아트예요.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 요즘에 이제 뭐 너도 나도 유명 작가들이 막 그냥 그 똑같은 걸 복제해서 계속 그려대잖아요. 비슷하게. 이거는 뭐냐면 팝아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추사나 뭐 이런 그 어른들의 그 깊은 맛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한다고. 오로지 어떤 그런 상업에 맞고 현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생각조차도 속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유명하신 어른들이 TV에 나와서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을 직접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눈들을 보니까 막 그냥 헷갈려 하는 거야. 공감하기는 무슨 공감을 해요. 속으로 어떻게 뭐 욕을 안 하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자기가 그 하는 행위나 행태에 대해서 정당화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요즘 경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어떤 그림에 그 이브미 쇼가 얘기한 이 예술은 이미 죽었다. 이 상업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뭐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성공이라는 거 플러스 뭐를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이 그림 그릴 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잘 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은 뭐냐면 말하자면은 이 어떤 장사의 그 원리하고 비슷해지는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반드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일종의 어떤 참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또 있어야 돼요. 마치 보릿고개처럼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거를 못 겪고 막 그냥 썰레발을 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조금 먹지 뭐 없으면은 뭐 풀죽이라도 좀 써서 먹고 또 없으면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채취해다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뎌왔었다고요. 예전서부터. 근데 요즘은 못 참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이제 뭐 이 사회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라는 것도 내가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제가 느끼는 단상만 살짝 얘기하면은 거의 대학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직업훈련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뭐 좋은 거 하면은 그냥 그게 최상이야,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휴머니티와 뭐 여러 가지 좋은 생각, 여러 가지 그 인류애라든가 이런 거는 뭐 까마득히 없죠. 뭐 우리는 경쟁 시대로 어릴 때부터 몰고 갔으니까 교육을. 특히 제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제가 그래 꽤 오래 있었잖아요. 우리 그 파트너 그때는 이제 화랑하고 지금은 뭐 화랑하고 계약을 안 했지만은 예전에 화랑하고 잘 이렇게 그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또 우리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이죠. 20대 뭐 화랑 대표도 20대였으니까 그 좋은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 너는 가서 공부해라. 나는 장사를 잘해서 내가 이거를 잘 풀어보마.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그 청춘이 있었다고. 이제 그 시절에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유럽에 거의 7, 8년을 있었거든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참 너무 고맙죠.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때 그 멋모르고 그 지냈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팝아트도 경험했고, 모더니즘도 경험했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그 박물관들 엄청 많잖아요. 루블도 있고, 또 뭐 거기는 전 유럽이 다 비슷하게 묶여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뭐 오리지널 그림도 감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그 바닥에 있는 자체가 그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는 거기 가니까 깨닫겠더라고요. 멀리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확실히 깨닫겠더라고. 아, 그럼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런 거. 그거는 잘 사는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다고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노력해서 뭐 잘 먹고 잘 살면은 얼마나 그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잃어가는 게 있다는 거를 갖다가 처음엔 몰랐죠. 아, 이거 내가 최선 다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내가 뭐 그림도 잘 팔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강했다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경쟁이라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경쟁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경쟁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미술 쪽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이제 갖게 됐냐면은,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바칼로레로, 그 바칼, 뭐 이렇게 좀 고등학교 마칠 때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만 통과하면은, 거의 다 통과하죠. 그것만 통과하면은 이 대학을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 입시가 없다니까. 그냥 거의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업훈련소로 갈 사람은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학교도 세분화돼 있다고, 전부 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은 뭐 에콜 폴리테크니크 뭐 이런 그 그랑제코를 가고, 뭐 거기서도 살짝이 어떤 그 면접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그렇게 막 경쟁 체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만점 맞으면 가고 이런 게 없다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근데 유일하게 미술 쪽만은 안 그래요. 실기가 있더라고. 실기가 있어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실기가 있다는 거는 거의 기능을 처음에는 이게 보는 거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이게 사람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뭐 IQ 검사 이런 거, 사실 그것도 인권 침해예요. 알고 보면. 그 머리라는 거는 다 나름대로 사람은 다 다르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머리가. 어떤 거에 특출한 재주가 있을지는 몰라요. 진짜 자기가 그 닥쳐보기 전에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지선다형에다가 요새 논술까지 뭐 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그냥 그 경쟁체제로 몰아가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가리키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건 이제 등한시하고, 뭐 특활이나 특별활동은 이제 계속 무시하죠. 그러면서 대학 딱 가는 순간 이제 거기서 본물 터지듯이 공부 안 하죠. 이제 놀지. 대학만 가면은.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 1년 놀아보면은, 노는 것도 심심하고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야. 아, 먹고 사는 거. 대학이 거의 취준생을 위한 직업교육 하는 대로 전락이 됐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와중에도 미술 쪽은 실기를 봤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거 머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또. 그래서 다른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즘 우리 대학 교육이 어때요? 시험 안 보는, 그 실기시험 안 보는 학교 생겼죠? 머리로만 뽑겠다는 거야. 말하자면은 수능 잘 본 사람들. 나는
글쎄, 그런 그 발상을 어떻게 했을까 나는 참 궁금해요, 사실은. 아니, 뭐 미술이나 이런 그 감성적인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는 곳조차 직업훈련소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머리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또 그 두서없이 하나 둘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사실 이 참을 인자, 인내라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잖아요. 그 참을 인자는 목표를 갖다가 잘 세운 상태에서 참을 인자가 이게 있어야지, 목표가 돈 버는 거라든가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쪽,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쪽의 목표를 삼으면요, 그 삶이 그 별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절에 추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세한도가 나온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저희 꼰대 같은 말인데, 이 MZ들은 진짜 이런 거는 들으면은 바로 채널 돌릴 거야. 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자기의 그 어떤 고귀한 인권을 갖다가 스스로 자기가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는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 경쟁하고, 더군다나 그림까지 그리고 좋은 이 어떤 세계를 한번 보겠다 했던 그 예술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나간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엄청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교과서만 떼어도 웬만큼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참을 인자를 생각하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계속 가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뭐 우리는 인성교육을 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마음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이런 미술조차도 그런 스승들이나 그런 선생들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자꾸 기능적으로 가고, 반짝반짝 뭘 잘 그리겠다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것 쪽으로 가는 거고, 이 수채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세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너무 노력을 한다고, 유행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뭐 무슨 맛이니 뭐 이런 거를 또 얘기하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어떤 유행을 또 선도한답시고 엄청나게 또 일을 꾸미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사람마다 또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다 다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니나 잘해 하는 내 친구들의 말을 그냥 따르겠습니다. 나나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유튜브를 만들 때 저는 그런 그 팝아트 쪽이고, 그 우리가 상업 사회에 그 찌들어가는 그 나의 이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꼭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얘기를 조금씩은 해보면서 이렇게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발전을 해야지, 나만 계속 얘기해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히트 하나 딱 치면은 또 뭐 구독자 선생님들이 뭐 막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러세요. 며칠 전에 뭐 하나는 제가 웨트하고 웨트온 드라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뭐 500~600명의 구독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했더니, 이 알고리즘이 이제 탄 거야, 구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무슨 뭐 게임 같이 정말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것만 목표로 삼고 계속하면 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 그래도 그걸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지만 참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다잡는 거, 다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화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얻어내는 게 없을 때는 이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해요? 나는 그냥 스트레스나 풀고 말 거야. 그냥 시원한 물맛이나 줘가지고 백붓으로 하늘 확 그냥 파랗게 칠하고 쫑쫑쫑쫑 해가지고 뭐 거기에 배도 띄우고 뭐 두 사람이 이 햇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야 하면 그거 자기가 결정하면 그려야죠. 뭐 그런 쪽으로 가야죠. 그것도 기쁨을 주는 거니까 자기한테 자기 만족이 있는 거니까 또 자기 애를 만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경험담을 계속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계속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는요, 이 힘이 없어.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제 경험을 가급적이면은 잘 기억을 떼어 올려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요즘 캐리커처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인사동에 가니까 벌써 가게가 두세 개 정도가 생겼더라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유쾌하게 하고. 저는 그런 거 좋아요. 아, 미술도 그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그 어떤 사람들이 그게 돈 잘 번다고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아이 좀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군대를 일찍 갔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경제적으로 확 기울더라고요. 그 뭐 집이고 뭐고 뭐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뭐 차용증이고 뭐고 이런 것도 만들어 왔나 봐요. 그 뭐 진위를 뭐 판가름 못 하니까 어머니는 그런 거를 견딜 재간이 없죠.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막 가짜로 만들어 오고 하면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뺏기고 거의 그때 이제 인천에서 거주할 텐데 그 용현동 그 진짜 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 모르고 사셨으니까. 그 농사 짓다가 아버지가 인천에 뭐 그 동양화학에 석회석을 납품하는 바람에 졸지에 이제 농토를 팔고 그 이렇게 도시로 온 거거든요. 사실 그때 그냥 농촌에 있었으면 뭐 잘 살았겠죠. 근데 뭐 그런 거를 얘기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 제 친구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고향이 파주기 때문에 일산 근처거든요. 뭐 엄청난 보상을 받았죠. 보상을 받아가지고 뭐 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도시로 간 사람은 다 망했고 초등학교만 남아도 거기 땅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뭐 거의 막 100억대 부자가 되고 그랬죠. 뭐 그렇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엄청 부럽냐 안 부럽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새가 기우니까 모든 거가 이제 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잘 가던 미술학원도 그만두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 그런 모습 보면은 장남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그 제일 필요한 거는 뭐 이병 그 군대가 또 남아 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가 그 필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도 젊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군대부터 갔다 와서 좀 집안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죠. 사실 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고요. 그 군대를 가가지고 진짜 이 36개월이에요. 36개월을 내가 하루도 진짜 정말 하루도 혜택 없이 그걸 꽉 채우고 나왔다고. 더군다나 8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81년도인가 그 김재규가 그 총을 쏘잖아요. 그래서
이 갑자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치인가라고 해갖고 비밀 취급 인가서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제대로 안 시켜주네. 야, 정말. 그래갖고 3개월 더 했어요. 아, 나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나 진짜 속도 답답하고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마지못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할 수 없는 건데, 또 좀 잠깐만 쉬고 할게요. 제가 요 근래에 이제 화랑하고 좀 오래됐어요. 한 2, 3년 전인데. 근데도 요 근래에도 뭐 그런 일이 좀 있긴 있는데, 그 화랑의 이 좀 높은 관계자 한 분이 그 술자석에서 그냥 우연히 저한테 이렇게 한 말이겠지만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화랑을 뭘로 보고, 뭐, 어쩌고, 그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게, 잊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다양성이 없는 사회에서는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술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정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위주로 친하고 그 사람들만 육성하고 이런 게 장사꾼이구나 하는 걸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조절을 해서 처신을 해서 그냥 뭐 좀 멀리하기도 하고 어떤 또 이것저것 제가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미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위험이 있는 상태에 노출된 상태에서 어떻게 견뎌 나가느냐, 이게 사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미술 그림 세계에서도 아티스트도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아까 서두서부터 뭐 보릿고개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힘든 경우가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은 이게 무의도식하고 계속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은 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직업을. 하지만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른 게 있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그거를 남은 시간에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거 제가 영상을 갖다가 뭐 이렇게 배속을 좀 빨리 할까 싶었다가도 이거는 그냥 천천히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이 그 어떤 성리학자 집안이라 예전에 그랬죠. 조선시대 때. 그리고 이제 1923년도에 우리 집안에 또 유명한 그 성리학자가 계셨어요. 간제 전후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그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벼슬을 하고 그런 거를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입신양명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더 잘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이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결국은 이 뭐 상소를 해가지고 그 그 오족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처단하고 뭐 그러는 게 또 그때 어떤 그 목표로 삼았던 선비들이 계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또 속상하고 또 요즘 지성인들 하면은 예전의 지성인들하고는 다르죠. 그래갖고 나는 그냥 이 일본인이 이 본토를 밟고 있는 한 나는 본토를 안 밟겠다. 나는
지금 위에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협조하고 그러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섬으로 들어가 버리신다고. 그 왕등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셨는데, 물론 제자들은 그 파가 있으니까 뭐 간제 선생은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냥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섬에 기거하면서 뭐 이 선비들끼리는 서찰로 주고받고 아니면은 직접 또 오는 사람은 직접 또 상대를 해주고 하면서 뭐 계속 그 학문을 이어오셨는데, 결국은 그 성리학이라는 게 조선시대를 통치하는 학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순수 철학으로 승화를 시키신 분이 또 우리 집안의 그 할아버지신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FM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미술이, 그 다음에 예술이 아무리 지금 이 물질 문명, 배금주의 사회에 빠져 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그 구독자 선생님이나 이 그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그냥 그래도 그 참을 인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학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 취준생을 이 취업 직업 학교로 변질되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좋은 지인을 만나고 또 좋은 컬렉터를 만나면은 그분이 후원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는 복이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막 살면 안 되죠. 내가 저작거리 나와가지고 부채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하기는 싫다고요. 왜냐면 똑같이 되기 싫으니까.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미술이라는 거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신 거다. 근데 이 꼴통처럼 그냥 좀 원칙을 지켜가면서 고생 좀 하지 뭐, 그리고 또 돈이 생기면 그거로 만족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 저희 친구 말대로 제가 극한 상황에 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집도 절도 없고 진짜 오늘 저녁에 먹을 쌀조차도 없으면은 어떻게 할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뭐 적지 않은 나이에 제가 이제 지게 지고 가서 벽돌 지고 그런 거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어떤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뭐 딴 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그랬잖아요. 이 극한 상황에 가가지고 예술이라는 게 반드시 장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작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책을 만들어서 뭐 어떤 이 사파 같은 것도 많이 집어넣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미술 서적을 만든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여러 가지 그 미술 공부를 해오면서 많은 그 생각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해왔던 게 사실은 그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재미없죠. 제가 또 이런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요거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로 해서 미술의 다양성, 미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막 그렇게 딱 해가지고 어떤 보편적인 세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피카소가 유명하다고 해갖고 피카소만 계속 추종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그 수업을 마련한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실기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쓰는 그 필법은 여러분들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필법이에요. 그 뭐 물맛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확 칠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쫑쫑쫑쫑 해갖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저렇게 만들어 가는데 저기에서 매력적인 것은 뭐고, 또 어디를 좀 더 강조해 가지고 어디는 좀 진하게 하고, 또 공을 들일 곳은 좀 들이고, 말하자면 저기 털 그릴 때, 깃털 그릴 때는 엄청나게 공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저기까지 공을 들여서 설렁설렁 하면은 이거 사진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좀 거기는 또 과하게 밀도 있게 그리지 말고 조금 더 물맛도 좀 줘가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스스로 경영을 한다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캠프 스토리를 만들면서 나는 개성 있는, 그래도 한눈에 봐서 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블러썸 시리즈처럼 이것도 하늘에 띄워 놓고 공중에 있는 공중부양된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그림자는 굳이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바탕에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거는 거대한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거대한 대지에 그 비행기 자국이 보이긴 보이죠, 그림자가. 하지만 우리 눈에는 비행기를 봤을 땐 비행기의 다른 그림자는 뭐 별로 안 보이죠. 윤곽이 보인다는 거는 그 물건 자체에 있는 그림자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피켈하고 이게 1940년대 그 2차 세계 대전 때 쓰던 산악병들이 쓰던 그런 이 물건들이거든요. 우리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뭐 아니면 과거에도 수많은 전쟁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나라가 형성되고 없어지고 했던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냥 우리 주변 국가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서 그렇게 자꾸들 뭐 겁을 줍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겁을 계속 준다고. 요새는 뭐 김정은이까지 우리를 겁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외면하면서 계속 살아왔다고, 모르는 척 하면서. 근데 그런 모르는 척 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편안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지만, 꽃도 그리고 야생화도 그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캠프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또 고향이 파주 쪽 그쪽이니까 이 휴전선 근방에서 학교를 다녔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나의 가장 감수성이 묻어있는 작업들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연관성 있는 작업 중에서 이 캠프 스토리, 그 다음에 어떤 지나온 흔적들, 트레이스라고 하고, 제가 80년대 초에 쓰레기 더미 같은 거 많이 그리면서 그 제목을 그렇게 썼거든요. 흔적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연장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수없이 변하지만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많이 정리를 해오면서 비슷하기는 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만의 어떤 길, 자기만의 개성 있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고, 왜 그러냐면은 비슷하게만 그리면 안 되죠. 남들하고 비슷하면은 안 된다고. 차별화가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냐면은 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싹공, 제가 아우가 싹공이잖아요. 싹공은 싹공에 맞는 싹공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취미로 그리고 재미지게 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려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4, 50년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림을 그렸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어요. 어떤 또 그 오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한 그런 게 있다고 나름대로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가면서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요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독자 선생님들 이제 좀 친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이 또 사진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피드백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잘못했는지 그거를 받으신 분이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약간 쉬고 있는 건데 뭐 피드백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싫은 말을 하면은 누구나 다 싫죠.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저도 그거 많이 받아요. 우리 스승님한테도 뭐, 야, 이거 뭐 좀 이렇게 그렸냐? 뭐 이런 질책을 받을 때도 있고, 저 스스로도 질책을 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설렁설렁해? 그냥 여기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중간에 흐름이 끊겼네. 이거 노랗네. 뭐 이런 게 보여요, 저는 그냥 제 그림에서도. 여기 좀 집중 좀 하지. 여기, 이거는 이쯤에서 좀 지쳤구만. 이런 게 막 보인다고. 이게 음악하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자기가 이 건반을 두들기다 보면 자기가 실수한 거 다 안다고. 근데 그림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한 걸 다 안다고요. 지금 저 오른쪽에 저 위에 하고 아래쪽에 이런 이 걸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묘사를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조화로 봐서는 저 배경은 화이트 있는 그 배경들은 제가 그대로 둘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양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 깃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묘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톤이 컬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두고 보는 거죠. 제가 저기서 단점이 저렇게 하니까 단점이 됐네. 그러면 저 단점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가방을 또 준비해 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 정도면은 좀 보여줄만 하다 그러면은 그래 한꺼번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즐겨보자 해서 전시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오늘 뭐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는데 도움이 되신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이런 이 말을 하는데 좀 어떤 기승전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걸 얻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제가 또 너무 과신해 가지고 제 말씀만 드린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잣대로 받아들이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받아들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제 이런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하기 나름이죠. 뭐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좀 독특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그림도 우리 유튜브에 떠 있는 수많은 거하고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캠프 스토리를 하면서 이거를 왜 하게 되는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해가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뭐 비슷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특히 이제 초보로 저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또 형님이 댓글 남기셨더라고. 수고했다고 딱 했는데
예전에 그림은 그리신다는 말 그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도 몰랐네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시네. 그래서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그림을 가지고 계신 또 컬렉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 나쁜 면을 보여드리면 안 되죠. 그래도 싹공은 그래도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저 게으르지 않아요. 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랑 관계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상한 말 하고 자꾸 이제 논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장사는 장사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저는 누구를 뭘로 보고 아래로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자기 가는 거를 자기 갈 길을 잘 알아서 잘 가는 거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가는 거는 맞는 거고 그런 데서 어깃장이 되고 이 틀이 안 맞으면은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모자라든 그런 거 판단은 또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굉장히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쪽으로 고마워하고 있고 은혜는 꼭 갚으려고 하면서 진짜 옛날에 은혜는 뼈의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베푼 거는 그냥 구름처럼 빨리 잊어버리고 저는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신 거는 제가 굉장히 보면은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거 같이 느껴지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냥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선비가 맨날 그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렇잖아요. 맨날 글 읽는 소리만 내야 그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선비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그 의관을 정제하고 세면하고 이 빗자루 들고 마당 쓴다고요.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고. 그거 진짜로 그 선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라고 별다를 게 있겠나 이런 게 있다고. 늘 아무리 대가분이라도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지 지금 지금 잘 팔리지 않는 작가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화랑이 그 작가에 등한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화랑도 별로 좋은 화랑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진정한 어떤 삶이죠. 어떻게 화랑에 돈 좀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작가들은 작가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화랑은 화랑 나름대로 뭘 잘못했는가를 꾸준히 생각해야죠. 작가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모자라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뜻을 펼치는 어떤 그런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필요가 없을 수는 있어. 잘 안 팔리고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운이고 옛날서부터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스키아나 앤디 홀 이런 팝아트 한 사람들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만약에 유명해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다 그 작품들 그냥 다 날라갔다고. 그러니까 사실 유명해지면은요 모두 이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제가 나쁜 소리 하기 싫어서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가끔씩 저도 인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글쎄 전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그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존중해 주는 게 좋고, 저는 제 그 동료들, 그 다음에 제 후배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후배 중에는 저보다 더 꼴통도 있어요. 그냥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나무나 깎고 목수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또 베풀고 주변에 있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것 계속 그려서 선물도 주고 아주 그 후한 가격, 진짜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림도 팔고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아주 뭐 훌륭한 친구들 많습니다. 물론 그냥 뭐 하다 안 되니까 그만둔 친구들도 많지만은 그 분들도 뭐 사실 무슨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니까 그만뒀겠어요. 뭐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재기를 또 꿈꾸는 분들도 계시고 다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섹터가 되는 거고 우리 건전한 미술계가 되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설사 내가 싫어하는 거래도 나는 그냥 응원은 해줄 거예요. 우리 이 미술 뭐 화랑도 뭐 다 똑같은 화랑만 있으면 뭐 그게 뭐겠어요? 뭐 공산주의인가?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도 다 이 자기의 뜻대로 이런 식의 화랑 저런 식의 화랑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컨텐츠에서 도움을 얻어 가실 분은 쏙쏙 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꼰대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계속 즐거워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게 테크니컬 하는 거 이런 거는요. 백날 해봐야 제가 말씀드려봐야 소용없어. 해봐야 돼요. 이게 자기가 직접 들어야 이 붓을 들어야 발심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구독자 선생님 중에서 그림 안 그리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즐기시기 바라요. 뭐 지금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뭐 화단에서 몇 억씩 팔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거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또 진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좀 좁게 보시는 거라고. 그 세계를 더 넓은 세계로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아예 안 팔려도 괜찮은 작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야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또 할 맛이 나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제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엄청 길어요. 제가 오늘 배속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배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집 좀 더 하고 해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